아빠가 자기를 버리려고 해도 오빠는 안 버릴 거죠. 막 이래. 그러니까 곽정희도 그럼 물론이지 이러는데 황룡 아빠가 누군지 알고 하는 소리냐? 곽정희 송나라로 떠나기 전에 징기스칸이 용돈도 넉넉히 쥐어주고 어릴 적부터 친했던 의형제 탈해랑도 인사하고 화쟁공주랑 인사하고 강남 육개랑 송나라로 향하게 됩니다. 화쟁공주가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곽정을 딱 안아주죠. 오빠! 이러는데 곽정희가 야 놔 늦었어 빨리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주 무심한 놈이죠. 곽정희랑 강남 육개가 한참을 말을 달리다가 휴게소에 들러서 잠깐 쉬고 있는데 저쪽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한 8명 있더래.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왔는데 몸놀림을 보니까 약간 무예를 익힌 것 같기도 해. 근데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 흰 옷을 입고 8명이 몰려다니면 얼마나 눈에 띄겠어요. 그래서 곽정희가 신기한데? 이러면서 살짝 쳐다보니까 거기서 야 뭘 봐? 그래서 곽정희가 민망해서 고개를 돌리고 아 진짜 성격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이네 이러면서 사부님들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강남 육개 중에 가지나기 귀가 좋잖아요. 그래서 듣고 싶었던 건 아닌데 그 8명이서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대요. 근데 들어보니까 곽정희가 타고 다니는 적토마 있죠. 그걸 훔쳐갈 생각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주인한테 갖다 바쳐서 예쁨 받고 싶다고. 이 8명이 남자 복장을 하긴 했는데 다 여자였대요. 그러면서 말 훔칠 때 곽정희한테 들켜가지고 얘가 막 반항하면 어쩌냐? 그러니까 막 아이 그거 그냥 죽여버리면 되지 마!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낄낄낄낄 거리고 그러면서 저기 예쁜 여자애도 한 명 있는데 쟤도 납치해 갈까? 그럼 우리 주인님 좋아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예쁜 애가 강남 육개 중에 막내 한소영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가지나기 들을수록 기가 차는 거죠. 그리고 얘네가 말을 뺏으려는 이유는 지금 송나라 수도로 자기들 주인님이랑 영지상인, 삼선독에, 팽련호 이렇게 4명이서 모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주인님이 저 적토마를 타고 가면 얼마나 멋있겠냐는 거지. 어디 모임 갈 때 빨간 스포츠카 타고 가면 기선제압하잖아요. 흰옷 입은 여자들 주인은 구양공자라고 해요. 이게 지금 갑자기 또 등장인물이 많아졌죠. 사조영웅전에 나오는 그 악역 조연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주로 몰려다니는데 좀 모자란 친구들이니까 제가 이들을 지칭할 때는 그냥 모지리즈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가지나기 깜짝 놀래요. 왜냐면은 방금 여자들이 말한 인물들이 무림에서 악명이 높거든. 무슨 나쁜 짓을 꾸미고 있나 싶기도 해서 일단 구척이 만나기로 한 취선로까지는 곽정만 먼저 가고 강남 육개는 흰옷 무리의 꿍꿍이를 알아본 다음에 바로 뒤쫓아가기로 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곽정이 스승님 아쉬워요 이러니까 야 다 큰 놈이 뭘 이제 너도 이 녀석아 네 앞가림 네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인마 이러면서 헤어집니다. 어쩌면 자기들끼리 다니고 싶었나 싶기도 해요. 10년 넘게 곽정 뒷지닥거리 했으니까. 이게 저도 가끔 애들이 할머니 집에서 자고 싶다고 하면은 못 이기는 척하면서 자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지 뭐. 엄마 아빠도 쉼이 필요하다. 곽정희가 말을 타고 가는데 앞에 기다렸다는 듯이 아까 그 낙타 타고 흰옷 입은 여자들 중에 한 3명 정도가 가로막고 있더래. 하지만 곽정희가 적토마로 그냥 그 낙타랑 여자들을 뛰어넘어 버리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화를 내면서 뭔가 암기 같은 걸 던지는데 곽정희가 침착하게 모자를 벗어서 암기를 타타타타 이렇게 받아내고 냅다 달리기 시작해요. 뒤에서 막 이렇게 막 욕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또 하늘로 흰색 비둘기가 날아가더래. 흰색 엄청 좋아하나 봐. 아마 자기들끼리 뭐라 연락을 하는 모양이에요. 곽정희가 흰옷 입은 놈들이 또 쫓아올까봐 걱정도 돼서 말을 타고 한참을 따돌리고 장가구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가 꽤 큰 도시인가 봐요. 그러니까 몽고에서만 있던 곽정이 엄청 화려하고 멋있을 거 아니야. 둘러보다가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얘가 18살인데 지금 한창 먹을 때냐. 돌도 씹어먹을 나이. 그리고 징기스칸이 돈도 넉넉히 줬겠다. 엄청 시켜놓고 밥을 막 먹고 있었대요. 근데 거기서 어떤 거지 같은 소년이 점원이랑 막 실랑이 하고 있는 걸 발견을 해요. 얘가 만두를 훔쳤는지 손에서 만두를 꽉 쥐고 안 놔주니까 점원이 막 성질을 부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곽정희가 만두값은 내가 낼 테니까 그만하십시오. 그러니까 점원이 순순히 물러나는데 근데 저는 이 영화나 드라마 뭐 이런 데서 그 다른 사람이 돈 내주면 순순히 물러나는 것도 약간 좀 없어 보이던데 왜 그냥 물러나? 돈이면 장땡이야? 장땡이지. 아무튼 곽정이 만두값을 내주고 점원이 돌아가니까 소년이 손에 들고 있던 만두를 배고파하는 걔한테 줘버리더래요. 뭐야 기껏 사주니까 그걸 걔한테 왜 줘? 이거를 좀 이상하게 생각해서 너 그러면은 나랑 같이 밥 먹자 이렇게 해갖고 점원한테 수저 세팅 여기 한 벌 더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데 소년이 요리 더 시켜도 되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곽정희가 돈이 좀 있잖아. 어디 한번 뭐 먹고 싶은 거 다 시켜봐 이러니까 세상 듣도 보도 못한 요리를 막 주문하더래. 메뉴판에 없는 거 이거 막 만들어 오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곽정희는 야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얘가 아는 것도 많아. 겉모습이랑 완전 딴판인 거죠. 그리고 말도 잘 통해. 재밌어. 마치 오랜 친구처럼.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곽정희가 자기도 모르게 야 그러게 말이다 이러면서 손을 잡았는데 손이 너무 부드럽고 따뜻하더래.
얘가 귀하게 자랐나? 그러는데 그 소년이 갑자기 얼굴이 불그스름해지더니 고개를 숙여. 그래서 곽정희가 자연스럽게 소년의 뒷목에 눈이 갔는데 거기도 피부가 너무 희고 보드러워 보이더래. 이거 이야기 들으시면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지만 이 소설에서 곽정희는 남들은 다 알아도 혼자는 몰라. 그런 설정이에요. 그래서 곽정희는 그냥 귀하게 자란 친구구나 뭐 이래요. 나중에 밥값 계산하고 나와서는 얘가 추워 보여서 순수하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입고 있던 외투 있어요. 그 몽고에서 입고 온 거 되게 좋은 거 명품 잠바 막 노스 패딩 저리 갈아인 거 그걸 벗어서 입혀줘. 그리고 지갑 열어가지고 금덩이 4개 중에 금덩이 3개를 얘 주면서 처음 만났는데 형제 같아서 그런다고 남 같지가 않대. 그러면서 통성명을 하는데 그 거지 같은 소년이 자기 이름은 황룡이라고. 집이 어디냐고 곽정희 물어보니까 자기 아빠가 나를 미워한대. 그리고 엄마는 안 계시대. 그러니까 곽정희가 이 형제 같은 이 친구가 공경에 처한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나랑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숙소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숙소에 도착해서 황룡이랑 막 수다를 떨고 있는데 밖이 소란스러운 거야. 창밖을 보니까 아까 그 흰옷 입었던 애들 있죠. 걔네 한 7, 8명이 와가지고 곽정희 말을 훔쳐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곽정희가 이 자식들이 남의 말을 이러면서 계단으로 막 다다다다다 내려와가지고 나가봤는데 8명이 다 쓰러져 있어. 뭐지? 이러는데 황룡이가 어느샌가 다가와가지고 손을 싹 잡더니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형님 올라가가지고 그냥 마저 이야기하자 하면서 올라와가지고 황룡이랑 막 이야기를 하면서 쟤들이 왜 내 말을 훔쳐가려고 하는지,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은 언제 만났는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 그러면서 내 말이 어떤 말인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황룡이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저 말이 그렇게 대단한 말이냐고. 그러다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형님 그럼 저 말 저한테 주세요. 세상에 이런 염치 없는 놈이 어딨어. 집 막 외투 막 다 줬는데 지금 저 말까지 달래. 그런데 곽정희는 한술 더 떠. 알았대. 잠깐의 고민도 없어. 너랑 나랑 친한데 야 못 줄 게 뭐가 있어. 야 저 말 가져. 그러더니 말한테 가가지고 너 이제 주인 바뀌었으니까 제 말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룡이가 놀래. 진짜 줄 줄 몰랐거든. 근데 뭐 일단 곽정희가 준다고 했으니까 그거 타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곽정희는 혼자 속편하게 즐거운 하루였다 이러면서 숙소에 침대에 들어 눕는데, 생각해보면은 이 자식 몽고에서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지금 빈털터리가 됐어요. 말도 잃어버렸지, 외투도 없지, 돈도 거의 다 탕진했지, 어디 가서 사기당하기 딱 좋은 스타일이지. 근데 나 혼자 평화로워. 아무튼 숙소에서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문 밖에 5명의 그림자가 있어요. 자, 하루가 끝이 아니야. 길다. 몽고에서 싸웠던 황하사귀 있죠. 그 황하사기랑 걔네 사숙이라고, 황하사기의 스승 사통천의 사제 후통해, 사통천이랑 후통해랑 같은 스승한테 배운 형동생 하는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성 빼고 보면은 통천, 통해, 하늘하고 바다 이렇게 둘이 친한 거지. 얘네도 모지리지에 들어가는 애들입니다. 아무튼 황하사기가 지난번에 곽정한테 혼쭐 나고 나서 삼촌 후통에 데리고 온 거죠. 그러더니 곽정한테 강남 육개 어딨냐고. 그래서 곽정이가 지금 같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일 저기 마을 밖에 숲에서 기다릴 테니까 너네 스승님 모시고 와. 우리가 너네 아주 본때를 보여줄 거야. 이러고서 황하사기 중에 한 명이 곽정희 못 도망치게 숙소에서 감시하고, 곽정희는 내일 일은 내일 고민하겠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황하사기 얘네도 좀 모질이 느낌이 있죠. 뭘 얼마나 정정당당하게 하겠다고 내일 싸워. 쪽수도 모자란데. 다음날 곽정희가 자기를 감시하는 황하사기 중에 한 명 따라서 숲으로 가는데, 숲 근처로 가니까 감시하던 애가 나 이제 먼저 가서 싸울 준비할 테니까 너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잘 따라와라. 그러면서 슝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곽정희가 그때까진 별 생각 없다가 그러게 도망칠까? 이러고 그냥 일단 가는데 숲에서 막 욕하는 소리가 나. 자기를 막 욕하는 소리가 나. 그래가지고 뭐야? 이러고서 쳐다보니까 황하사기가 나무 위에 바나나처럼 대롱대롱 매달려가고 곽정 욕을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건 또 뭐야? 그리고 쳐다보는데 하도 더럽게 욕을 해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그냥 고생 좀 해라. 그러고 가려고 하니까 황하사기가 태세 전환을 하죠. 곽영옥님! 우리가 졌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칼 한 번 부딪히지 않고 패배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류애가 가득한 곽정희는 여기가 워낙 인적 드문 곳이기도 하고 일단 내려주고 상태를 살펴보죠. 황하사기가 혈도가 짚혀가지고 움직이질 못해. 그리고 묶인 것도 평범한 밧줄이 아니라서 내공이 어지간해도 쉽게 끊을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곽정희가 혈도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풀리니까 그건 냅두고 밧줄만 풀어주고, 너 누구한테 당했냐고 물어보니까 황하사기 중에 성질 더러운 애 한 명, 네가 그래놓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빨리 꺼져! 그래가지고 곽정희는 이상하다 이러면서 숲에서 나와서 말 한 마리 구해가지고 그걸 타고 막 가는데 두 가지가 궁금하죠. 어제 분명히 5명이었는데 황하사기 말고 후통이 어디 갔지?
얘 왜 안 보이지? 그리고 흰옷 입은 애들이 말 훔쳐갈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러고 자꾸 누가 날 도와주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신나게 말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북경 베이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곽정희가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막 두리번 하고 있는데 저쪽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북적거리는 거예요. 궁금해서 가보니까 한 나이는 40 언저리로 보이는 남자랑 자기 또래로 보이는 예쁜 소녀가 깃발을 꽂아놓고 있더래. 깃발에는 비무초친이라는 한자가 써 있는데 무예를 겨뤄서 남편을 맞이하겠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고백 공격이 아니고 진짜 공격해서 이기면은 소녀를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정신머리 없는 아저씨들이 덤벼가지고 얻어 터지고 있었나 봐요. 그 중에는 소림 무공을 배운 50대 스님도 있었는데 이런 예쁜 소녀랑 결혼할 수 있으면 저도 이제 스님 안 할랍니다. 이러면서 덤빌 정도로 이 소녀의 미모가 엄청났나 봐요. 소녀의 이름은 모겸자. 아버지의 이름은 목역이라고 합니다. 목시야 목시. 두 부녀는 1년 동안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남편감을 찾고 있다고 해요. 참고로 모겸자는 사조영전에서 슬픈 비련의 여주인공 중 하나입니다. 곽정희가 보니까 목역도 몸이 보통이 아니더래. 막 두껍고 단단하고 몇 번의 비무를 겨루고 도전자를 다 물리친 다음에 여기도 이제 신랑감이 없구나 접고 가자 이러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잠깐 이러더니 2명의 몸종을 두고 쫙 빼입은 귀공자 한 명이 나타나더래요. 그러더니 진짜 싸워서 이기면 내가 신부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렇대. 그래가지고 둘이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둘이 너무 잘 싸우니까 구경꾼들도 손에 땀을 쥐고 막 구경을 하고 곽정은 여기서 또 자격지심. 내 또래 같은데 둘 다 굉장히 잘 싸우네. 둘이 결혼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둘을 응원하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소녀의 아버지 모격이 잠깐 타임! 하더니 귀공자한테 외투를 벗고 한번 싸워보시면 어떠냐고 제대로 싸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다면서 외투를 이렇게 쫙 푸니까 몸종 2명이 와가지고 외투를 받아주더래.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되는데 곽정이 귀공자의 몸놀림을 보더니 쟤 저번에 몽고에서 싸웠던 구척이의 제자 윤지평이랑 스타일이 비슷한데? 구척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 귀공자가 장풍으로 확 해가지고 소녀가 밀려요. 그러니까 소녀의 아버지 목역이 보니까 이미 승부는 났어. 자기 딸이 한 수 아래인 거지. 그래서 이만하자고 하는데 귀공자가 내가 외투를 벗고 이제서야 좀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만하자고 하니까 약간 김이 샜나 봐요. 소녀의 손을 붙잡고 막 휘리릭 돌려가지고 소녀를 끌어안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소녀가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놔주세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어디 한번 오빠라고 해보거라 막 이래. 완전 저질이지. 그래서 막 도망치려고 막 어찌어찌 하는데 신발 한 짝을 뺏겼어. 그런데 이놈이 신발을 잡더니 코에다 냄새를 내요. 향기로워라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막 구경꾼들은 재밌다 이러고 목역이랑 이 소녀는 너무 수치스러운 거지. 그러게 이런 걸 왜 하나 싶어요. 그러다가 목역이 그러지 말고 우리 숙소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자고 합니다. 근데 귀공자는 내가 가긴 어딜 가니? 나 바쁘대. 아니 이겼으니까 내 딸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공자 옆에 있던 몸종이 나서가지고 어디 천한 것들이 이분이 누구신 줄 알아? 그리고 그 귀공자도 이거 내가 장난삼아 한번 어울려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역이 자존심 상하잖아. 그래가지고 종놈을 후려쳐서 날려버리고 공자랑 싸우는데 이때 이 귀공자가 손가락을 쫙 펼치더니 목역의 손을 이렇게 쫙 긁어갖고 피가 막 나거든요. 근데 곽정희가 보니까 저거 매초풍이 쓰던 구운 백골조 같은데? 저 귀공자가 어떻게 매초풍의 무공을 쓰는 거지? 그러다가 아니겠지 이러는데 아빠가 귀공자랑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던 이 소녀가 갑자기 품에서 칼을 쫙 꺼내더니 자기 가슴을 찌르려고 하는 거야. 뭐 싸움 한 번 졌다고 왜 죽을라 그래. 뭐 둘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쉽지만 뭐 어쩌겠어. 자기 마음이지. 그러니까 아빠가 그걸 어떻게 지켜봅니까? 손으로 그걸 막아가지고 아빠 손에 구멍이 또 나요. 그리고서 부녀가 슬퍼하니까 결국 보다 못한 곽정희가 나서가지고 공자한테 야 너 지금 뭐한 짓이야? 이겼으면 약속대로 아내로 맞이해야지. 그러니까 공자가 너 또 뭐야? 야 비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왜 그냥 가? 그러니까 그 공자가 네가 얘 좋아하는구나? 아니 이 자식아 그런 건 아니고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다못해 신발이라도 돌려줘라. 그러니까 공자가 너 진짜 죽을래? 이러면서 둘이서 힘싸움을 탓 하면서 몇 탑 겨루게 됩니다. 근데 공자가 살짝 밀렸어. 그래갖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제 진짜 한번 붙어보자 이랬는데 곽정이 아니 난 싸우려고 그러는 거야. 불필요한 싸움은 피하도록 합시다 서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자가 외투를 벗어서 곽정한테 이렇게 싹 뒤집어 씌우더니 장풍을 빡 날려버립니다.
근데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날아가가지고 피떡이 됐을 텐데 곽정이 그래도 마옥한테 배워가지고 내공도 있고 강남 7개한테 배운 게 있어서 그래도 좀 반격을 하면서 싸우는데 생각해보니까 열받는 거야. 몽고에서부터 태무진 주변 사람들이 배신한 것도 그렇고 황하사기도 그렇고 흰옷 입은 애들이 와고 자기 말 훔치려 한 것들도 그렇고 이 귀공자 놈들도 그렇고 세상에 왜 이렇게 나쁜 놈들이 많은 거야. 내가 무공을 안 배웠으면 이미 난 죽었을 것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열받네. 이러고서 막 힘껏 싸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막 너무 몰려드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길가에 술 취한 아저씨들 싸움 나도 구경꾼이 생기는데 무공을 익힌 사람들이 막 장풍 막 쏘면서 막 타타타 하면서 싸우면 얼마나 재밌겠어. 지금이 막 핸드폰 들고 촬영하고 난리도 아니지. 목욕이 이러다가 경찰 오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하는데 뒤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 소리를 들어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러다가 왕자님 다치시면 어떡하니.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그래도 왕자님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남자가 왕자였어. 여기서 일단 목욕이 한번 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아까 흰옷을 입은 무리가 수도로 모인다고 했었던 모지리즈 중에 세 사람, 삼선록의 영지상인 팽년호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자고 왕자가 전진교의 무예를 할 줄 아냐 이러면서 궁금해하는데 한편으로는 곽정을 보면서 쟤는 스승이 여러 명인 것 같네 뭐 이런 것까지 알아봐. 이 양반도 대단하긴 한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아까 그 황하삭이랑 같이 왔는데 없어졌었던 후통에 얘가 나타나더니 맞대. 쟤는 곽정이라고 강남 7개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무기를 촥 꺼내더래요. 그러니까 구경꾼들이 깜짝 놀랐죠. 뭐야 저 사람 왜 칼을 꺼내지? 싸움에 끼어들려고 그러나? 그런데 후통애가 갑자기 이 쥐새끼 같은 놈! 이러면서 구경꾼 사이에 있는 어떤 소년한테 뛰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년이 어이쿠! 이러면서 도망치더래요. 곽정이 격렬하게 싸우는 와중에도 슬쩍 보니까 도망치는 소년이 얼마 전에 만났던 황룡인 거지. 황룡은 후통애 따기를 따다 후려치고 도망치고 막 약 올리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면은 후통애한테 잡히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한 곽정이 왕자랑 싸움에 집중을 하는데 갑자기 왕자! 뭐 하시는 겁니까? 그만두세요! 이러면서 왕자의 엄마 왕비인 거죠. 왕비가 와가지고 싸움을 말리는데 순간 목욕이 잃어버린 내 아내랑 목소리가 비슷하네? 그러다가 아니지 내가 미쳤나 보다. 아내를 그리워하다가 감히 왕비님 목소리를 듣고 그런 생각을 하다니 이런 불충한 생각을 하다니. 곽정이랑 왕자는 싸움을 안 멈춰. 그래갖고 왕자가 병사한테 창을 딱 뺏어 들고 곽정이는 비무초친 깃발을 들고 막 싸웁니다. 근데 목욕이 왕자의 창법을 보니까 양가 창법이랑 비슷한 거예요. 양가 창법은 가족한테만 계승되는 건데? 이러면서 뭔가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왕비가 싸움을 멈추라고 했으니까 싸움은 멈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지리즈의 팽년호가 왕자를 다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곽정한테 가가지고 깃발을 뺏고 장풍을 팍 날려버립니다. 곽정이가 매초풍 이후에 이렇게 강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날아가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서 덜덜덜 하고 있는데 팽년호가 다가가가지고 마지막으로 강력한 장법을 곽정한테 딱 날리려고 하고 곽정이는 양팔로 그걸 막으려고 하고 구경꾼들은 곽정이 제 팔이 날아가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순간 또 사람들 사이에서 잠깐! 이러더니 뭐가 슝슝슝슝 날아와가지고 팽년호 팔에 이렇게 착착착 감기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도사 한 명이 쫙 나타나게 됩니다. 도사는 이 손에 먼지털이를 들고 있었는데 이 털은 다 뽑혀갖고 팽년호 팔에 다 붙어있고 자루만 들고 있었대. 아니 근데 도사님들은 왜 이렇게 먼지털이를 좋아하시는 거야? 이거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팽년호가 옥양자 왕진이 아니시냐고. 이 인물의 정체는 전진 7자 중에 한 사람, 옥양자 별명은 철각선, 그 이름은 왕처일이었던 거죠. 그냥 왕처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별명이 너무 많아. 왕처일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곽정이랑 아는 사이는 아닌데 얘 지금 하는 행동 보라고 얼마나 올바른 일을 하고 있냐고. 아주 훌륭한 젊은이라서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면 어떻겠냐 하면서 정중히 요청을 합니다. 근데 말이 정중히 요청하는 거지 너네 나랑 싸우기 싫으면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진 7자잖아. 그러면서 왕자한테 왕자님 이름은 어떻게 되시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완안강이래. 왕처일이 지금 너 무공을 하는 거 보니까 사형인 구척이한테 배운 것 같은데 구사형한테 무예 배울 때 무예 말고 다른 얘기는 들은 거 없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왕자놈이 자기 사형한테 배웠으면은 나름 전진교 문화잖아요. 근데 얘가 무예는 뛰어난데 하는 꼬락서니가 뭐 이렇게 막 신발 냄새 맡고 막 이러는 꼬락서니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완안강도 혹시나 오늘 일이 구척이한테 들어가면 혼날 것 같아가지고 이때부터 엄청 공손해집니다. 이 자식이 그러더니 갑자기 곽정한테 오늘 좋은 대결을 펼쳤으니까 앞으로 친하게 지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전에 막 외투 뒤집어 쓰고 장풍 날리던 놈이. 근데 곽정도 보통은 아니지. 그러면 그 전에 결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아주 끈덕져요.
그러니까 왕자가 살짝 빡치는데 그것도 일단 가서 이야기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곽정은 황룡이가 걱정이 돼서 지금은 바로 못 가고 내가 일행이 있는데 그 친구 데리고 가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 틈에서 황룡이가 얼굴을 빼꼼 내밀더니 형님 제 걱정 마셔, 금방 쫓아갈란게 이러고서 쫓아오는 후통이를 피해서 또 슝 사라져버립니다. 이 황룡 실력을 보면은 별일은 없겠다 싶어가지고 곽정은 일단 왕처일을 따라가요. 왕처일이 사람 없는 곳으로 가자고 하면서 일부러 시험해보려고 경공술로 엄청 빨리 달려가거든요. 근데 곽정이가 곧잘 따라와. 이놈 봐라 이러면서 더 빨리 가는데 곽정이가 숨도 헐떡거리지도 않고 잘 쫓아오는 거야. 그래갖고 왕처일이 너 누구한테 배웠냐고 하니까 곽정이가 또 마옥이랑 강남칠기 얘기를 해줘요. 안 그래도 마음에 들었는데 자기들 큰 사형 마옥이랑 또 사이가 있다고 하니까 왕처일은 완전 곽정 편이 돼버렸지. 너 얼마 있다 양가놈이랑 싸우기로 했다며. 내가 너 지고 싶어도 안 지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숙소로 돌아오는데 완한강이 보낸 사람들이 초대장이랑 선물로 과자랑 뭐 이런 좋은 거 막 주전부리 챙겨줬대. 그거 보고서 곽정은 황룡 동생이 고급스러운 거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거 갖다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왕처일은 처음에는 필요 없어 갖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다가 곽정이가 좋아하는 거 보고서 얘 군것질 좋아하나 보구나 그러고서 그냥 내버려뒀다고 합니다. 왕처일이랑 곽정이랑 완한강네 집으로 가죠. 왕자님이다 보니까 집 앞에 현판에 조왕부라고 써 있어요. 조왕? 누구냐고 곽정이 물어보니까 왕처일이 금나라의 6번째 왕자 완한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완한열이요? 곽정이가 걱정을 좀 해요. 몽고에서 태무진이랑 상곤이랑 싸울 때 곽정은 태무진 쪽에 있었고 완한열이 상곤 쪽에 와가지고 황하사기를 보내준 거잖아. 그래서 혹시나 완한열이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풍악이 울려. 빰빠밤 빠람빠밤 하면서 완한강이 등장하더랍니다. 등장 BGM이 라이브로 나와. 역시 왕족은 남다르다. 완한강이 나와서 왕처일한테 도사님 어서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왕처일이 좀 어이가 없었대. 아니 지 사부가 구척이면은 나한테 도사님이라고 하면 안 되고 사숙이라고 해야 관계가 맞잖아요. 근데 그냥 도사님? 여기서 살짝 긁혔대. 왕처일이 약간 하남자 느낌이죠. 서열 호칭 중요하긴 하지. 근데 또 수련을 하면 그런 거에 초연해지지 않나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왕처일이 완한강한테 너 구척이 사형한테 얼마나 배웠냐 물어보니까 완한강이 배워봤자 한 2년 배웠습니다. 그래봤자 세발 가진 고양이 같은 재주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별거 없다는 거지. 고양이가 원래 다리가 4개여야 되는데 3개밖에 없으면은. 그러니까 왕처일이 뭔 소리냐고. 우리 전진교가 천하제일은 아니지만 2년 배웠다고 해서 어디 가서 3발 가진 고양이 같은 재주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 아니라고. 사실 되게 무례한 거지. 겸손한 척 하면서 전진교를 낮춰서 말한 거죠. 완한강 이 자식 그냥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리고서 완한강이 사부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안쪽으로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왕처일이 구척이 사형이 와 계신다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방문 열고 들어가는데 오잉? 한 6, 7명이 있는데 구척이는 없어. 모여있는 사람은 그 모지리즈 영지상인, 삼선노계, 팽년호, 사통천, 아까 황룡한테 놀아나던 후통해, 그리고 흰옷 입은 여자들의 주인 구양공자 요렇게 있어요. 왕처일이 좀 당황하긴 하죠. 여기 모인 사람들 무공이 대단해서 1대1로 붙으면 모르겠지만 얘네가 한꺼번에 덤비면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야. 하지만 다행히 구척이 사형이 와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하면서 완한강한테 야 너 사부님 어디 계셔? 그러니까 곧 오실 거래. 여기 앉아 계시래. 그러고서 저기 안 그래도 사부님 오시네요. 사부님 이러고서 왕처일이 뒤를 쳐다보니까 구척이가 아니야. 웬 털보 아저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조왕부의 경호대장 같은 인물이래요. 완한강을 어릴 때부터 무예를 가르쳤던 사람인데 여기서는 그냥 사부라고 통한대. 이게 말이야 뭐야. 이게 사실은 왕처일 매기는 거죠. 왕처일이 누구 생각하고서 사부라고 얘기했는지 알 거 아니야. 근데 일단 열받지만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모격의 딸 모겸자랑 완한강이랑 결혼을 하냐 안 하냐 요거잖아요. 완한강한테 너 모겸자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니까 완한강이 일단 그러면은 모격이랑 모겸자 이 부녀를 모시고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곽정한테 그러면은 두 분을 좀 모시고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곽정이가 서둘러서 가보는데 없어.
둘 다 밥값이랑 숙박비랑 다 내고 사라졌대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완한강이 아유 저런 제가 꼭 약속을 지키고 싶었는데 아이고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군요 이러면서 주변에다가 애들 시켜가지고 야 가가지고 꼭 찾아와야 된다 그러면서 흩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처일이 보니까 이 자식 뭔가 오바스럽기도 하고 아까랑 태도가 달라져갖고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야기가 어떻게 흐르냐면은 갑자기 곽정을 두드려 패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면은 황하사기의 스승 사통천이가 지금 모지리지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내 제자 황하사기가 완한열이랑 같이 몽고에 갔었는데 곽정이 때문에 지금 큰 일을 그르쳤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곽정이를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내 일 아니니까 사실 상관없지 누구를 패든 곽정이가 누구라고 뭐 어떻게 되든 뭐 신경이나 쓰겠어요. 근데 사실 곽정이가 나 징기스칸 예비사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으면은 이야기가 달라졌겠지. 근데 또 우리 곽정이가 그런 이야기 하시는 스타일은 또 아니시니까. 아무튼 그래서 무림 고수들이 모여서 곽정을 담그자고 하니까 왕처일이 그러지 말고 얘가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여기 무림 선배분들이 때리지 말고 개인기 하나씩 보여주는 거 어떻습니까? 그래서 곽정이가 아 선배님들과 나와의 차이가 이만큼 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 애가 반성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모지리들도 오케이 콜 이러면서 재주를 보여줍니다. 구척이가 강남 7개 만났을 때도 그렇고 전진교 출신들이 이 직접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차피 결론은 패싸움이잖아. 어결패. 그러면은 괜히 힘만 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지들이 이런 경험이 많으면 전진칠자들끼리 모여갖고 서로가 납득할 만한 무리민들이 납득할 만한 무슨 경기 같은 거를 각자 하나씩 준비해갖고 다니던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한다는 것도 재주를 보여준다는 게 앞에 있는 호박씨 이렇게 딱 들어다가 기관총처럼 이렇게 퉁퉁퉁퉁 해가지고 벽에다 호박씨를 박아. 그러면은 또 누가 그걸 받아가지고 입에다 넣고 빨리 먹어서 껍데기 투투투 뱉고 그리고 한 명은 물에다가 손 넣고 있으니까 물이 부글부글부글 끓어요. 커피포트야. 신기하지. 신기한데 이게 당대 무림 고수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걸 할 거냐고. 이거 하다가 현타 올 거 아니에요. 지금 내 문화생들도 엄청 많고 내 말 한마디 막 덜덜덜 떠는 사람들이 있는데 18살짜리 앞에 갖고 호박씨 껍질 막 이렇게 막 던지고 발골하고 막 물대고 이게 뭐야. 즉석에서 게임을 만들려니까 이런 사단이 난다 해서 저는 전진칠자의 컨텐츠 부족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왕처일이 무슨 판단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완한강 등에다가 살짝 손을 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여차면 나의 내공으로 왕자의 장기를 산산조각 내버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고서 거기 모인 사람들을 위협해요. 갑자기 혼자 급발진을 해. 곽정이 착하니까 그냥 보내주자고. 그럼 나도 이 왕자 놔주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자기가 와가지고 개인기 보여달라고 개인기 보여줬더니 왕자를 인질로 삼는다?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알았다고 하고서 곽정이를 놔줍니다. 그리고서 돌아가는데 영지상인이 달려들더니 양손바닥으로 쌍장을 딱 날리는데 왕처일은 손바닥으로 쫙 하고서 막아내요. 그러면서 아니 곽정 놔주기로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영지상인이 열받아가지고 뭔 소리냐. 곽정 놔줬잖아. 나는 지금 너 잡으려고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를 울컥 토해. 원래는 이렇게 갑작스런 내공 대결을 하고 나면은 운기를 해야 되는데 왕처일한테 말대꾸 하다가 뭔가 잘 안 됐나 봐. 그걸 보고서 왕처일이 웃으면서 하하하 그럼 또 봅시다 이러고서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골목을 도는데 왕처일이 이렇게 쓰러져. 그러면서 곽정한테 나 좀 빨리 업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고 보니까 영지상인의 쌍장이 독을 쓰는 무공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왕처일이 중독이 된 거야. 그래서 곽정이가 업고서 숙소로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몸이 담길 만한 큰 항아리를 준비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곽정이가 가서 항아리를 준비하고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왕처일을 물에다가 담그니까 왕처일이 그 안에서 운기를 탁 하면서 독을 빼냅니다. 독이 빠지니까 물이 새카매지거든요. 그거를 몇 번 해가지고 물이 깨끗해질 때까지 곽정이가 물을 갈아주게 되죠. 곽정이 혹시 드시고 싶은 거 없냐? 내가 가서 사오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뭐 먹을 때가 아니고 몸에 있는 독은 빼냈는데 내장에 있는 독은 아직 빼내지 못했다. 이대로 12시간이 지나면 난 평생 불구가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필요한 약재를 곽정한테 적어가지고 주고 구해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곽정이 가는 약국마다 그 약이 없어.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원래 그 약이 재고가 항상 많은 약이었는데 좀 전에 누가 와가지고 그걸 싹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곽정이가 아하! 조왕부에서 왕처일이 독에 중독된 걸 알고 그 약을 모조리 사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고서 돌아와가지고 왕처일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왕처일이 하하 이런 씨 괜찮아 됐어 나라고 죽지 말란 법 있어? 됐어 야 됐어 가고 오지 마
이러면서 혼자 쓸쓸하게 운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잖아. 그래서 어쩌지 하고 있는데 누가 편지를 하나 갖다 줘요. 받아서 보니까 글씨도 예쁘고 향기도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열어보니까 근처 호숫가로 와주십시오.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라는 편지가 써있고 아래쪽에 황룡 캐리커처가 그려져 있더랍니다. 곽정희가 내심 반가워서 왕처일한테 이야기를 하고 호숫가로 가죠. 왕처일은 얼마나 열받았겠어. 내가 지금 너 구하다가 내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불구가 되게 생겼는데 지금 어디 간다는, 호숫가 왜 가? 하지만 이런 왕처일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곽정은 가보니까 황룡이는 없더래. 저쪽에서 작은 배 하나가 오는데 그 배에 진짜 엄청 너무 예쁜 여자애가 한 15, 16 정도 돼 보이는 엄청 예쁜 여자애가 있더래요. 와, 예쁘다 이러는데 그 여자가 오더니 오빠 타세요 이러더래. 네? 저요? 저 어떻게 아시죠? 그러니까 오빠 제가 황룡이에요 이러면서 사실 자기는 여자였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곽정이 이렇게 예쁜데 왜 거짓골을 하고 다니냐. 그러니까 황룡이가 저 예뻐요? 그러니까 곽정희가 선녀 같다고 얘기하죠. 그러다가 선녀면 내가 죽으니까 안 되겠다. 황룡이가 왜 죽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곽정희가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녀는 너무 예뻐서 넋이 나가서 바라보고 있다 죽는다고 아주 순진한 얼굴로 작업 멘트를 날리는 거예요. 얘가 보니까 무공보다 연애에 더 자질이 있다. 그러더니 품에서 황룡이 주려고 그랬다면서 과자를 다 꺼내는데 이런 다 부서져 버렸네. 못 먹겠다. 이러면서 버리자. 그런데 황룡이가 그걸 딱 뺏어가지고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아주 둘이서 막 그 과자보다 달달해. 그러더니 황룡이가 갑자기 눈물을 막 뚝뚝 흘려. 어릴 때 엄마 죽고 나서부터 자기한테 이렇게 다정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이거 나중에 보면 황룡이 아빠가 뒷목 잡고 쓰러질 소리입니다. 이 아빠가 싱글데디 돼가지고 황룡이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지금 눈에 곽정 오빠밖에 안 보이는 거지. 자식 새끼 다 필요 없다. 그러더니 아빠가 자기를 버리려고 해도 오빠는 안 버릴 거죠. 막 이래. 그러니까 곽정희도 그럼 물론이지. 이러는데 황룡 아빠가 누군지 알고 하는 소리냐? 곽정희도 황룡이한테 빠져가지고 둘이서 뱃놀이를 하다가 이러다 왕처일이 불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황룡한테 물어보니까 황룡이가 조왕부에서 사갔으면은 우리가 조왕부 가서 가지고 오자. 그래가지고 둘이서 조왕부로 갑니다. 이때도 곽정희가 위험하니까 황룡 넌 가지마 이러고 오빠만 갔다 올게. 그러니까 황룡이가 눈이 하트가 돼가지고 아니에요 오빠 저도 갈게요 막 이러면서 둘이서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완한강을 만났던 조왕부에 숨어드는데 거기서 병사들이 하는 얘기를 슬쩍 들어요. 완한강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서 숨겨뒀다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던 여자가 있었나? 그래서 황룡이 한번 쟤들 쫓아가 보자고 하는데 곽정이 그럴 시간 없어. 빨리 약구해야 돼. 그런데 황룡이 안 된대. 난 궁금한 건 못 참아요 오빠. 이러면서 병사들을 쫓아서 가보는데 병사들이 되게 어둡고 깊은 곳으로 가더래요. 이상하지. 아니 무슨 사랑하는 여자를 이런 데다 숨겨놨나 했는데 가보니까 아까 사라졌던 목욕하고 목염자가 여기에 갇혀있더래. 그리고 나서 완한강이 좀 이따 내려오는데 목욕이 막 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완한강이 화도 안 내고 굉장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면서 제안을 해요. 제가 지금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목염자랑 결혼을 못해요. 제가 지금 왕족인데 무리민이랑 약혼했다고 하면 아버지한테 엄청 혼납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서 숨어서 살고 계시면은 제가 언젠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욕이 알겠다고 그러겠어? 야 그게 말이 되냐? 네가 언제 올지 알고 거기서 하염없이 기다려. 그런데 완한강은 저 한번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목욕이가 야 그러면 너 엄마 데리고 와. 엄마 보증인으로 세워가지고 그 약속하자. 그러니까 완한강이 웃으면서 진짜 말도 안 돼서 엄마를 왜 데리고 옵니까? 그러면서 웃어 넘겨. 왜?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으니까. 안타깝다고 하면서 이제 감옥을 나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곽정희는 완한강 편을 들어주려고 했어. 왜냐면은 완한강 속마음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친구 처지가 이해는 됐거든. 신분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완한강 이놈이 감옥에서 나와서 부활을 시켜가지고 토끼를 잡아오게 하거든요. 그리고는 토끼 다리를 부러뜨려. 그리고서 품에 넣고 엄마한테 갑니다. 완한강의 엄마는 왕비인데 되게 허름한 집에 살고 있어요. 이것도 약간 이상하지? 완한강이 문안을 가니까 낮에 있었던 그 목욕 부녀 그 사람들 일부터 해결하고 너 그렇게 밖에서 사람 패고 다니는 거 스승 구척이가 알면 그거 굉장히 싫어할 거야. 이러면서 걱정 어린 이야기를 하는데 완한강이 막 귀뚱으로 들어 막 제대로 듣지도 않아. 그러면서 목욕 부녀는 내가 잘 꼬드겨가지고 지방에 보내고 거기서 뭐 기다리든 말든 뭐 알아서 하게 하면 된다. 그리고 구척이 사부님도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엄마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엄마 화재 전환하려고 품에서 다리가 부러진 토끼를 딱 꺼내는데 맞다. 어머니 오는 길에 보니까 상처 입은 토끼가 있습니다. 어머니 이 친구를 치료해 주세요. 이러니까 엄마가 아이고
우리 착한 아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이러면서 기특하게 생각하는데 이거 다 쇼인 걸 알잖아. 그래서 곽정희가 밖에서 열받아가지고 막 부들부들하면서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황룡이 입틀 막 이렇게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말립니다. 그리고는 이제서야 왕처일의 약을 찾으러 가는데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저쪽에서 집안일 하는 하인이 한 명이 옵니다. 황룡이가 가가지고 어깨동무하면서 야 웃어 이러면서 팔을 딱 꺾더니 약창고 어딨냐고 물어보거든요. 하인이 자긴 모른대. 그러니까 황룡이가 아 모르는구나 그랬더니 하인 모자를 벗겨서 입에 물리더니 왼팔을 빡 분질러버려. 이제 모자를 물린 이유가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하인이 너무 아파가지고 하면서 기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황룡이 혈도를 또 톡톡 찍어가지고 그걸 또 깨웁니다. 하인이 막 이러니까 황룡이 너 오른팔도 부러지고 싶어? 그러니까 하인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럼 말 잘 들어. 이러고 왕처일한테 필요한 약 목록을 주더니 너 이거 완안강한테 가가지고 팔 치료할 때 써야 되니까 이거 좀 필요하다고 달라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곽정희가 옆에서 보고 야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해야 되나 싶은데 뭐 그렇다고 지는 뭐 별 수 있어?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 그래가지고 하인이 완안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그 약들은 싹 다 모아가지고 모지리즈 삼선 노계가 갖고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곽정은 팔 부러진 그 하인이 있죠. 얘를 시켜갖고 삼선 노계한테 허락을 받은 다음에 삼선 노계를 보좌하는 동자랑 같이 삼선 노계가 야 네가 가서 좀 꺼내줘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약창고로 가게 되고 황룡은 지붕 위에서 집안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때 집안에는 완안강의 아버지 완안열이 아까 만났던 그 모지리즈 있죠. 그 6명 삼선노계, 영지상인, 팽련호, 사통천, 후통해, 구양공자 이렇게 6명하고 같이 술 한잔 하고 있었는데 완안열이 이 모지리즈한테 부탁이 있다고 하더니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금나라가 송나라를 발라버리고 세상을 집어삼켰는데 말이죠. 저 건방진 놈들이 남송이라고 나라를 세워서 지금 깐죽거리고 있습니다. 그게 가당키 나은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금나라가 또 진군을 했는데 하필 악비라는 장군한테 막혀가지고 결국 후퇴한 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물론 악비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목을 베버렸는데 그때 들어온 첩보에 따르면 악비가 병법서를 하나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병법서를 가지고 군사를 훈련시키면 더욱 강력한 군대가 될 텐데 지금 그게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악비가 쓴 암호문 같은 거 있는데 그거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도사님들께서 그 병법서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퀘스트를 주는데 이때 아까 곽정이랑 팔 부러진 하인한테 약을 주러 갔었던 동자가 얼굴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들어오게 됩니다.